들이 나옵니다. 재미 없으시죠? 예,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처음이니까 천천히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죠. 말이 빨라서 그렇지 내용은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해가 좀 짧아가지고 말이 좀 빠른 분이 있으니까 좀 양해해 주십시오. 자, 이제 제 2절 이번 시험에 나올 사항들이 나오네요. 2절과 3절 나오는 이 계획들이 말입니다. 다음 시험에 두 문제 이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딱 배우신 내용들이 할 내용들이 두 문제 이상이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계획 중에서 이제 도시 기본 계획과 도시 관리 계획 이것들을 이제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요 위치가 가운데 좀 있습니다. 제일 상위에 보니까 광역 도시계획이 있고 그 중간 단계 밑에 보면 이제 도시 단위에서 세우는 계획들 중에서도 도시 기본 계획과 도시 관리 계획이 있다. 그래서 도시 기본 계획을 이제 지금부터 배우십니다. 기본 계획 이것을 이제 배우시게 되겠습니다. 자, 어휘를 딱 보시면요. 체계를 보겠습니다. 체계 딱 보시면 어휘와 성격 딱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어휘 보시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와 군, 관할국에 수립하는 바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도시 관리 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기준을 말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어휘에 보시면요. 도시 기본계획은 하나의 도시 단위에서 특별시, 광역시, 또 시시, 시군, 관할 구역에 수립하는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이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모든 사항이 망라되어 있는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하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의 출입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요 문장 속에서 거의 모든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보시면요. 자, 도시입니다. 도시. 하나의 도시 하면 이제 이 도시와 군이라는 표현이 딱 나올 때는 항상 이 표현 속에 보시면 도시 단위 관할 구역인데 특별시를 말합니다. 또요 광역시를 말합니다. 또 특시도 빼고요 시와 군을 말합니다. 요 특별시, 광역시, 시와 군 수들은요 그들 관할 구역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이 도시의 장기적인 모든 사항이 다 담겨 있는 장기적인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세울 것이고 또 이것을 위해서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입니다. 도시의 공간 구조 이것을 배치 설계한다가 바로 요 계획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시 빼고 서울시라는 용인시입니다. 용인시 보시면 현재 용인시가 수지구를 위시해가지고요 각종 어떤 용인시가 지금 형성이 쫙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 많은 땅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남사 지역과 또 저기 서북 지역과 그다음에 저기 동북 지역과 동남 지역에서 앞으로 연계 발전 계획을 세우겠다 하면서 이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는 없지만 이 도시의 왕복 순환 도로도 이렇게 만들어 볼 것이고 앞으로 향후에 또 이쪽에 교육기능 확충을 위해서 대학 교육하겠다 교육시설 좀 더 확충을 할 것이고 또 산업체 좀 더 많이 유치를 이렇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각종 어떤 공원 숲도 많이 조성을 해보자 또 각종 어떤 이것을 위해서 내부 순환 도로도 멋지게 이렇게 형성을 시켜보자 이렇게 해서 계획을 발표를 쫙 합니다. 지금 현재는 보시면 용인시가 이쪽에 있는 지역과 이 지역밖에 형성이 안 되어 있지만 장차 이렇게 멋진 지역으로 형성하겠다라고 미리 계획에 10년 정도, 20년 정도 내어다보고요. 장기적인 목적의 청사진을 발표를 쫙 합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말입니다. 실제 이 도시에서 집행을 할 때는 말입니다. 요 기본계획이 딱 서 있으면요. 개발하고자 할 때는 미리 예정되어진 이런 타운, 이런 곳 중심으로 개발을 하게 되어 있고 이런 곳 중심으로 각종 어떤 연결도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 도시가 장차 발전이 되고자 모색하는 꿈을 세운다. 바로 도시의 꿈이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 그래서 딱 보시면, 자, 이 계획의 법적인 성격을 딱 보겠습니다. 성격 딱 보시면 1번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아니라 행정청 내부에서 작성하는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국민에게는 직접 효력을 미치지 않는 비구역적인 행정계획이 딱 나와 있습니다. 또 장기 계획이 딱 나오니까 밑에 이번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직접 효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처분성, 즉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서 일반 국민은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쟁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만의 장기 발전 꿈, 비전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 꿈 가지고 어떠한 이의 제기는 못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있고요. 그 밑에도 3번 상이 또 중요합니다. 3번에 1번 잘 보세요. 자, 1번 지문의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혹시나 광역 도시 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바로 그 상위 계획인 광역계획에 부합되어야 된다 합니다. 그리고 그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과 내용이 다를 때는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또 이번 보시면 도시군 계획들은 국가계획과도 부합되어야 된다 해서 그 내용이 국가계획과 다를 때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해서 요 두 개 문장 참 잘 들었는데 요 기본 계획을 세우지만 혹시나 기본 계획보다 더 큰 요것을 품고 광역 계획이 세워져 있다 또는 국가적인 발표 계획이 나와 있으면 전부 다 이게 부합되게 수립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말입니다. 한마디로 꿈입니다. 꿈이에요. 꿈이다. 그래서 도시가 발전을 위해서 장차의 비전을 제시하는 꿈이다 보면 되는데 모든 도시는 꿈을 꿔야 됩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곳에 사시면요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이 강사 조민수를 또 얘기하네요. 아침에 얘기합니다. 조민수인데요. 제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제가 초중고등학교까지 꿈이 제 꿈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딱 보시면 뭐와 어울립니다. 어떤 직업군과 어울리는 모양새가 보일 것입니다. 안 어울립니까? 뭐 안 떠오릅니까? 배가 좀 나왔지만 그 전에 탄탄한 몸이에요. 탄탄한 몸에. 제 꿈은요 군인이 된다. 이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3 때 육사 가려고요 딱 준비를 딱 했는데 그때 당시에 발표가 되어진 것이 이제 군인 전역자 출신 5급 공무원 특채라는 것이 그때 폐지가 됐다. 공무원 그 군인 대위하다 나면요 5급이 딱 떴는데 폐지가 딱 되었어요. 그 바람에 육사가 비전 없다. 한 바람에 꿈을 바꿔서 이제 대학교를 법대를 딱 갔습니다. 법대. 딱 가다 보니까 법대를 갔어요. 한때는 안 좋았지만 가보니 꿈이 바뀌었죠. 이제 법대 갔으니까 자 법관이 한번 되어보자. 이런 꿈을 제가 다 꾸었습니다. 꾸었는데 공부 열심히 하다가 대학교 상응 초기에 말입니다. 어떤 회사에 취업을 딱 했습니다. 하니까 꿈이 딱 바뀌었죠. 다들 좋다니까요. 그럼 취업했으니까 요 취업한 요 회사에서 이제 이사가 한번 되어보자. 꿈을 딱 꾸었습니다. 꾸어서 제가 5년차 때 대리 딱 진급 딱 앞두고 5년차 되자마자 사건이 딱 터졌습니다. 대리 진급을 해야 되는데 발표가 되었는데 그때 1월 6일 날입니다. 1월 6일 날 1월 8일 날 발표가 될 것인데 1월 6일 날 사건이 딱 터졌어요. 제가 그때 삼성화재에 근무했는데 영업소장을 딱 했는데 영업소에 근무하시는 대리점 분이 돈을요 뭐 7천만 원을 고액돈을 들고 횡령해서 잠적했습니다. 잠적. 했는데 그 사건을 인지해서 우리가 영업소와 지점 또 본부 차원에서 보상하려고 막 합의하고 있는 중에 이분이 이 YMCA라는 하는 피해자 고발센터에 고발을 딱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바로 1월 6일 날 7시 반 또요 9시에 전국 뉴스에 제가 얼굴이 딱 떴습니다. 그러면 바로 9시죠. 바로 9시입니다. 떴어. 촬영으로 왔지만요. 그 오후에 왔는데 막으려고 막 동원했습니다. 막아야 되는데 못 막았어. 못 막으니까 바로 그 다음날요 삼성화재 감사팀 그 다음날 삼성그룹이 딱 떠대요. 와가지고 7일 동안 감사대기 하면서 딱 올 때 보니까 파일이 이만큼 오는데 파일에 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가 딱 파일이 껴있대요. 담시표를 다 봤습니다. 보니까 생활기록부 딱 있더라고요. 무시무시하대요. 7일 딱 대기하고 딱 나니까 영업소 대개발령 딱 떠요. 딱 뜨면서 그때 12명이 본부장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주의, 뭐 견체, 또 뭐 감봉 쫙 먹었는데 저는 주의 먹었습니다. 제 직전 영업소장이 터준 사건인데 제가 와가지고 비매가지고 영수증 이만치 사인 막 하거든요. 월말 되면요 사인만 쫙 합니다. 하루 종일 하는데 이 사인이 제 사인이 딱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일 약한 주의 처음 받았지만 바로 진급자에서 제가 탁 빠져있대요. 빠져있어. 그러면 끝이죠 인생은. 끝은 아닌데 나갈 이유는 없지만은요. 그래서 자 포기하고 이제 과거에 그때 퇴직을 하고자 결정을 다 하고요. 딱 하니까 퇴직금 플러스 주식 정자 분 딱 나오니까 이렇게 딱 돈이 딱 생겨요. 이렇게 딱 생긴다. 이렇게만 큰 돈이었죠. 자 이제 나의 꿈을 다시 실천해보자. 고시 해보자 해가지고 실동에 딱 갔습니다. 딱 갔어요. 가니까 이 돈이 말입니다. 5년 딱 되니까 빵원 딱 되대요. 빵원. 그때 제가 중간에 주식을 했어요. 주식. 그때 2003년도 한참 좋을 때입니다. 엄청 좋아. 가만히 놔두면 올라가는데 저는 괜히 그죠 데이죠. 해보자. 하루 만에 10%확 뛰어요. 1,000만 원 딱 붙어버려요. 와 이게 나의 살 길이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딱 붙으니까 바로 5천만 원 딱 날아가래요. 빵이 딱 되는 순간에 이제 알바 있죠. 알바 했는데 알바 참 많이 했습니다. 제일 좋은 알바가 뭐냐? 관악산 위에 등산하는 알바입니다. 등산 알바. 새벽에 토일에 새벽에 보침 메고 올라가면 됩니다. 한 번 올라갈 때 5만 원, 두 번 10만 원, 하루 2번입니다. 10만 원, 또 토일 이틀이면 20만 원 아닙니까? 한 달이면 100만 원, 80만 원. 참 좋습니다. 운동하고 돈 벌고. 그래서 요건요, 이 권리금이 있어, 권리금. 이게 보침을 매면요, 합격을 꼭 하대요. 합격자들이 꼭 이 짐입니다. 저한테 딱 기회가 왔어. 딱 매고 합격하겠다 싶었는데 2개월 뒤에 관악구청에서 관악산 위에 판매 금지 훈령이 쫙 나왔습니다. 했어. 이제 알바 좀 하다가요. 마치 강사가 딱 떠대요. 강사.
속에 있고, 그래서 연구원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말입니다. 1918년 때입니다. 그때가 2008년도 8월 달에 18월달에 합격을 따겠습니다. 그때 말입니다. 신림사거리에 로타리 중에 사겠습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가 누구 소통해서 알게 되니까 당신 쪽을 걸고 나와 같이 일을 하자. 그때 내가 이걸 했어요. 이분이 강남 일대의 큰 빌딩 주인과 항상 골프 칩니다. 1년에 딱 2건 큰 빌딩 매매 하시고 모든 업무는 맡겨줍니다. 그때 했으면 제가 지금쯤요 원룸 건물 하나 정도 들고 있는 그런 소재가 됐을 건데 그때 내가 강사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꿈을 포기했었죠. 이걸 포기하고 제가 강사하기를 딱 시작했습니다. 강사 8년차인데 제 꿈이 계속 바뀌죠. 그때 제가 요 꿈이 참 좋았는데 한번 멋지게 해보려고 했는데 다시 주위에서 강사를 해보자 해서 강의 길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상태입니다. 뭐 좋은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뭐 저도 뭐 집도 사고 했으니까 그래서 괜찮게 하는데 계속 꿈이 중요하게 바뀌죠.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꿈은 항상 바뀝니다. 이제 꿈이 있어야 뭔가 도전을 할 거 아닙니까? 전 제일 믿고 안 좋은 분들이 서울역을 좀 매주 갑니다. 가다 보면요 목표 없이 또 의욕도 없이 그냥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참 보기 싫습니다. 오시면 담배 그냥 함부로 한 갑을 줍니다. 그냥 주지만요 참 목적이 없어. 목적이 없는 사람은요 죽은 사람이죠. 도시도요 목적이 없다. 죽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는 발전을 위한 꿈을 꿔야 됩니다. 뭐냐?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발전을 위한 이 도시만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래야 발전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걸 위해서 모든 도시는요 발전을 위한 장기 발전을 위한 모든 조합 뭡니까? 각종 어떤 교통, 뭐 환경, 교육, 문화 다 포함된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서울시요 지금요 2030, 2030년 플랜이 발표가 딱 되었습니다. 멋지게 딱 나왔습니다. 읽어보십시오 한번. 그래서 이런 계획이 있어야만이 여기를 이루려고 계속 천천히 조금씩 발전을 해나가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수가 있다랍니다.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도 꿈을 세워야 도시만의 발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도시는요 수립해라라고 수립의 의무가 주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보세요. 보시면 그 밑에 자 수립 대상 지역부터 봅니다. 이번에 1번 보세요. 의무적 수립 딱 나와 있죠. 자 이 문장 중요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요, 시장 군수는 그들 관할 구역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요, 계획을 세워준 적합한 토지단위, 특별시, 광역시, 시와 군 단위에서는요, 그들 도시만의 발전을 위한 장기구상, 기본 계획은요, 수립을 해야 된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수립 업무가 다 주어집니다. 그런데, 발전할 수 있는 시하고는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 특광시군 가운데서 요 특히 시군, 도민자 시와 군 가운데서는요 수립의 업무가 면제되는 시하고는 있다. 그 부분 별표 3개 따가세요. 다음 시험에 요거 딱 뜰 겁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든 특광시군은 수립을 하여야 한다. 업무사항인데 그 도시 가운데에서 시와 군 가운데에서 뭔가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아예 없을 때는요 체급을 키울 때까지는 세우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문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박스 1, 2번 딱 나와있죠. 자, 보니까요, 업무가 없는 시험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수도권, 서울 경기권, 요 아래에 있으면요, 저기 가평에 있던, 양평에 있던요, 지하철 다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계속 발전을 해갑니다. 발전의 불통이 확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 세워야 되는데, 수도권 안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또 동시에 보니까요, 거대한 시죠. 광역시입니다. 광역시. 이런 거대한 시와 경계도 같이 하지 아니하면서 또 자체 성장 동력 인구 10만 명이 필요한데 10만 명도 안 되는 이런 시하고는요 세우지 아니할 수도 있더랍니다. 왜? 성장할 개연성이 아직 없기 때문에 무리하게 세우지 말고 천천히 힘을 키워서 세워라. 그런 의미에서 서울, 경기, 수도권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광역시와 경기도 붙어 있지 아니하면서 인구도 10만 명 이하일 때는 세우지 아니할 수 있다. 했어요. 여러분들 지리산입니다. 지리산인데 주위 보시면요. 저기 남원시, 또요, 저기 함양군이 있습니다. 또 보시면 저기 합천군이 있습니다. 산천군이 있습니다. 또요, 하동군이 있습니다. 또요, 화성군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요 지역들 보시면요. 지금 이제 수건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수건사업이 거대한 산업체 유치. 아닙니다. 수건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막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어요. 지금 계속 3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빨리 하고 싶은데. 어제 손을 못 들어. 정보 있었냐? 뭐냐? 여러분들, 지리산. 뭐겠습니까? 그래, 나오네요. 케이블카입니다. 산업체가 없습니다. 아예 없어. 없으니까 케이블카입니다. 케이블카 하나 딱 이쪽으로 딱 뻗죠. 뻗으면 일로 뻗으면요. 올라갈 때는
올라갑니다. 내려올 때는 힘드니까 타고 내려오죠. 산 위에서 여러분 술 마시죠? 막걸리 맛있습니다. 그런데 산을 타고 밑에 와서 먹는 막걸리 기똥차게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산을 했을 때 그 먹는 술자리가 큽니다. 몇백만 명이 올라가는데요. 하산을 했을 때 그 몇백만 중에 10분의 1만 술을 먹는다. 또 이분들이 술 먹고 주무십니다. 이때 풀리는 돈이 엄청납니다. 몇백억입니다. 요걸 유치하려고 서로 쟁탈전 싸우고 있습니다. 프레카드 딱 붙여놔요. 산청에서 유치 확정. 아직 안 됐어요. 막 붙여놓고 길가에 보면 쫙 붙어 있습니다. 남원에서 유치 확정. 함양 확정. 하동 확정. 막 붙여놓고 있어요. 손을 못 들어줍니다. 난리 나죠? 이쪽에 딱 3층에 딱 넣어주면 경상도라고 이쪽에 넣어주면 그거 뭐라고 막 서로 싸웁니다. 막 싸워. 서로 막 지금 집단 이기주기 엄청 무섭습니다. 산청이 뭐냐 함양이 뭐냐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각론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개발도상에 있지 못하는 이런 시각론은 아직 세우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다 나왔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어떤 이유 때문에요? 광역 도시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요 안에 있는 시와 군들 가운데에서 요 계획을 딱 보니까 특정 시와 군 전부 다 포함되면서 요 시하군에 모든 발전 기본계획이 다 반영이 되어져 있으면 요 시하군은 따로 세우지 아니할 수도 있다. 두 번째 문장 보십시오. 그래서 요 두 군데 딱 걸리면요 세우지 아니할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보시면요. 자, 서울시의 기본계획입니다. 지금 발표되어 있어요. 각종 보시면 강남권과 한양도성권과 영등포권역을 딱 나누고요. 각 지역 거점마다의 발표가 딱 되어서 요 중심으로 개발하겠다. 발표가 딱 되어 있습니다. 또 보시면요. 이렇게 해서 요건 또 용인시인데요. 보시면 용인시 보시면요. 이 기본계획에서 앞으로 장차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을 분석을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니까요. 현재 개발되어진 이 파란색, 빨간색 쪽에 형성이 딱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 억제지역이 딱 보입니다. 보이죠? 또요. 개발 불능지도 많이 보입니다. 보이고요. 개발 가능지 하얀색이 딱 보이죠. 그래서 딱 보시면 10년 전 뒤에 이런 개발 가능지 하얀색들이 딱 빨간색으로 다 채워질 것입니다. 이같이 모든 시마다요 개발할 수 있다, 없다, 장차 앞으로 간다, 안 간다 이렇게 발표가 딱 되어 있죠. 이렇게 대부분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딱 보시면 이 도시에서 개발 안 되는 곳, 될 곳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하지만 장차 이렇게 되어갑니다. 이런 내용을 딱 보시면 한 10년 뒤쯤에 땅을 사도 이런 곳에 땅을 딱 사놓으시면 이익 보겠죠. 이런 곳에 땅을 샀다. 쫄딱 망합니다. 20년 뒤에도 개발 안 되는 곳이다 여기입니다. 이같이 모든 시마다 앞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축을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걸 잘 봐야 장차의 투자, 장차의 어떤 소개가 가능하다겠죠. 이런 꿈들이 발표되고 이 실천을 위한 계획을 세울 때는요. 이렇게 발표되어진 이런 지역들 중심으로 개발을 이루어지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시가 발표가 쫙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것이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자, 모든 도시를 수립을 하여야 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자, 그 책에 보시면 25페이지 제일 밑에 보십시오. 수립권자 딱 나와 있죠. 보시면 1번 특광시장구소 수립한다 딱 되어 있고요. 일단 그 밑에 제일 밑에 2번 넘어가시고 다음 장을 탁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면 승인권자가 탁 나옵니다. 승인권자. 요 편도 중요한 상입니다. 26페이지 제일 위에 승인권자가 딱 나와요. 자, 1번 딱 보시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지사는요 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 스스로 확정한다. 또 두 번째, 시장 군수는요 수립한 이 계획을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는다 딱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장 군수는요 웬만한 계획 전부 다 도지사한테 승인 받습니다.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특광시죠. 특광시는요 특광시장의 위치는 어디냐? 규모가 큽니다, 커요. 바로 대학생 성인입니다, 성인. 이 성인된 입장에서는요 자기 아버지의 눈치 안 봅니다. 안 봐. 그래서요 서울시장은요 대통령 눈치를 안 봅니다. 안 봐요. 그래서 서울시처럼 큰 시는요 스스로 모든 꿈을 스스로 확정을 하고 집행을 해갑니다. 대학생들이 또요 성인들이 아버지 말 안 듣고 지가 지 꿈은 지가 실천해 갑니다. 그런데요 시군이냐 시하군은 뭐냐? 이건 초중고 초등학생입니다. 초중고. 지금 제 딸이 말입니다. 제 딸이 지금 고2입니다. 고2 이제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는데 이마가 도봉중학교 있을 때는 먼저 전교 2등 하면서 반에서 1등을 따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애가 하는 말이 아버지, 아빠, 연세 미용 고등학교 가고 싶다라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아니, 전교 1, 2등 한 놈이 좀 아쉽죠? 무슨 소리냐. 네가 대학을 가서 네 꿈을 다시 펼칠 수 있다. 해가지고요. 안 된다. 거부를 따겠습니다. 이 친구가요. 집에 있으면 지 혼자 막 손톱질하고요. 뭐 오리고 잘합니다. 참 이쁘게. 늘 상가면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말했네. 보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니까요. 1학년 때 입학할 때 전교 5등을 딱 했습니다. 근데 지금 1년 만에 전교 30등 반에서 4등을 딱 하네요. 공부에 취미가 없어. 그만하니까 잘못 판단했다. 지가 원하는 학교 딱 보내가지고요. 이쪽으로 개발하면 미용도 돈 많이 법니다. 잘 되는 명사 돈 엄청 법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 보내가지고요. 대학도 보내고 또 유학도 보낸다. 했으면 진짜 전문가로 키울 수 있는데 제가 오판을 했습니다. 그렇지. 고등학생은요. 어떻습니까? 지가 꿈을 실천을 못해요. 아버지한테 성인 받아야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 시학원은 전부 다 이 꿈도 도지사한테 지원받기 위해서 성인 신청해서 성인 받게 되어져 있다가 특징입니다. 그렇죠? 특광시는 스스로 기본계획은 꿈은 발표한다. 하지만요. 요 시학원은 전부 다 도지사한테 성인을 받아와야 확정된다. 여기입니다. 옆에 중요합니다. 밑에 나와 있죠? 성인권자 1, 2번 잘 봐주세요. 그래서 간단한 상입니다. 그래서 특광시는요. 수립한 기본계획을 스스로 확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장군수는 수립한 이 기본계획을요. 도지사한테 승인받게 되어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있고요. 자, 모든 시군은 다 수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요 시학군 관제 수립 의무가 없는 시학군도 있더라. 라고 하면서 보니까요. 그렇듯이 수도권에 위치하지 아니하면서 광역시와 경계도 같이 하지 않고 또 인구가 10만 명 이하인 시군은 세우지 아니할 수 있다. 또 두 번째, 광역계획 속에 도시군 기본계획상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시군은 따로 세우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요. 실제 보시면 한국에 수립 의무가 있는 곳이 81군데, 의무가 없다 50군데 있습니다. 또 세우지 않는 곳도 현재 32군데 있습니다. 저기 밑에 가시면요. 합천, 함양, 산청, 고성, 함안, 어령 꿈을 안 세우고 있습니다. 저런 곳은 살 곳이 아니겠죠. 기본적인 발전 계획도 없다 이거죠. 그냥 내어놓고 살고 있는 시아군입니다. 한국에 32군데란 곳에서 아직까지요. 기본 계획도 없는 시아군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발전 가능성이 없는 곳이다. 그죠? 그래서 옆에 딱 넣으시면 다 나왔습니다. 요것밖에 시험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수리권자와 승인권자, 확정권자 이거고요. 의무가 없는 시아군 요 경우가 참 중요한 사항이니까 이것만 딱 보시면 이 부분 요 파트는요 거의 다 보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가 나왔죠. 절차. 수립할 때의 절차와 승인 절차가 딱 나오는데 이것도 간단합니다. 자, 이것도 모든 계획이니까 계획들은 수립할 때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요. 수립할 때 기초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청회입니다. 이거 장기 발전 계획이고 권리 의무가 없으니까 이것도 공청회 통해서 간접적으로 의견 청취한다. 공청회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승인할 때 보시면요. 협의한다. 또 심의한다. 또 공람성에서 마지막에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도 똑같이 수립할 때 조사하고 의견 듣고 나서 승인할 때 협의 심의를 합니다. 하는데 이것도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아니고 그 공청회 여기 있는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 청취한다. 이 문장입니다. 그래서 광역과 기본은요. 공청회 통해서 주민 의견 청취한다. 공청회입니다. 공청회. 공남이 공청회 통해서 의견 청취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책을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공청회라만 딱 나옵니다. 그런데 절차를 딱 넘어가서 이제 한 장을 또 딱 넘어가십니다. 절차는 사실상 볼 것이 없습니다. 딱 넘어가시면 이제 28페이지에서 3번입니다. 도시 기본계획 내용이 딱 나왔죠. 내용은 다음에 천천히 보시고요. 그 박스 밑에 보시면요. 또 2번입니다. 도시 기본계획 수립 기준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서 정한다. 이시 국토교통부 장관 영이 아닙니다. 모든 계획은요,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잘 봐주세요. 그런데 이제 오른편에 4번 딱 보세요.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요, 하위 계획은요, 상위 계획에 맞게 수립합니다. 또요, 맞는지를 계속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위 계획들은 전부 다 5년마다 검토한다. 요 장 보이십니까? 보세요. 특광시군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기본 계획에 대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최상위에 있는 계획은요, 정비 안 합니다. 최상위. 광역은 정비 안 해요. 광역은 제일 위층에 정비한 지가 오라부입니다. 그 밑에 있는 중간부터 전부 다 정비합니다. 그래서 도시 광역 외의 모든 계획들은요 5년마다 정비 검토함으로써 상위계획에 맞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밑에 있으니까 5년마다 검토해서 그 상위계획에 맞는지를 확인해서 맞지 않을 때 그 내용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말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제일 위에 있는 광역 외에 그 다음에 도시 기본 도시관리 전부 다 보시면 5년마다 검토 조항이 있습니다. 광역 도시계획 빼놓고는 전부 다 5년마다 검토하고 이것도 5년마다 검토해서 상위계획 부합되게 조정하게 되어 있다. 반영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 체크해 주시고요. 이제 한 장을 또 탁 넘어가십니다. 이제 진짜로 중요한 얘기 딱 나오네요.
그래서 기본 기호는 사실상 거의 볼 것이 별로 없다 보면 됩니다. 그렇고요. 그만 보셨던 그 내용이 대부분 사항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요 한 판에 있는 요 설명들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요것만 딱 하시면 시험 나가시고요. 요 내용에다가 오늘마다 검토한다기만 딱 더 하시면 이제 더 이상 볼 것이 없다 보시면 사실 됩니다. 자, 이제 30페이지의 제3절 도시군 관리계획 이것이 중요합니다. 참 중요하고 여기서 두 문제까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인데요. 요것도 실제 보시면요. 여기 개관에 있는 요 틀, 요 한 페이지에 있는 요 틀이 거의 모든 사항을 다 압축해서 설명을 하고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요 틀을 잘 참고하시고 이제 상세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자, 오른편에 어휘와 성격 딱 나왔습니다. 어휘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무엇이냐? 다 이거 딱 나왔네요. 자, 보시면요.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 지금 당장 개발, 정비, 보전을 하기 위한 토지 이용 등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 요것은 상당히 중요한 계획인데요. 본 책에서의 가장, 이용을 결정짓는 중요한 어떤 위치가 바로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 요 계획이 발표가 되어야, 결정이 되어야 이제 요 모든 사항들의 이용 결정이 딱 되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딱 보시면요. 자, 일단 계획상의 제일 밑에 있는 하위 계획에 위치에 딱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이것을 보실 것인데요. 요 계획이 이제 결정이 딱 되었을 때 실제 모든 토지에서의 개발, 정비, 보전이 확정이 된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 한번 더 봅니다. 도시관리계획이란 특권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 이용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밑에 박스 보이시죠? 이 박스를 별표 3개 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내용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 계획을 통해서 포함될 수 있는 이 내용들이 토지 이용에 모든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요 박스를 묻는 문제가 참 시험에 잘 나왔고, 저번 시험도 물론 이것이 딱 떠서 나왔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아까 했듯이 이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할 때 제일 먼저 토지의 성격, 토지의 용도 지역과 토지의 용도 지구를 지정 변경해준다가 처음에 나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책에 보시면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시가 조정 구역, 그다음에 수안자원 보호구역에서 네 가지의 어떤 구역이 딱 나옵니다. 이게 뭐냐? 용도 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용도 구역. 부르는 건데 용도 구역의 내용에 요 2번하고 6번이 있습니다. 6번. 2번과 6번이 다 포함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밑에 6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요까지 포함해서 용도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이상하게 좀 강의가 좀 더 안 되네, 이상해. 오늘 오히려 좀 이럴 좀 많이 했었는지 말이 좀 세네요, 많이. 자, 보세요. 요 2번과 6번을 묶어서 통칭해서 우리가 용도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용도구역. 그래서 요 용도구역도 필요할 때, 지정 변경할 때 이것으로 결정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한다 할 때 이걸 통해서 설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4번 보시면요.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을 위한 계획을 세울 때도 이걸 통해서 결정을 딱 해줍니다. 또 5번에 보시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이란 계획을 수립할 때 또 이걸 통해서 결정을 해준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마지막에 보시면 신설되어진 사항인데 용도구역 가운데서의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과 또 그 안에서의 구역 계획을 수립할 때도 이걸 통해서 결정을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 계획의 내용들이 실제 토지 중에 전부 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용도 지역, 토지 용도 지구, 토지 용도 구역, 또요 기반시설 설치 등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과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계획 수립과 그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과의 그 계획 수립 전체가 다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서 요 내용이 실제 시험에 10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으로 결정할 내용이 이것이 무엇이냐, 아닌 것이 무엇이냐, 포함될 것이 무엇이냐, 아닌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요건 꼭 외워주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기도 정지립에서 이것이 바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 정지립 두 문제가 지금 따실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따놓으시면 여기가 편리하니까 한번 따봤습니다. 그래서 기도 정지립에서 바로 요 결정을 통한 토지 이용이 확정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요것의 성격이 무엇이냐 찾아보십시오. 자, 우리가 장기 발전 계획들, 광역이나 기본 계획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구속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요, 요것이 딱 결정이 딱 되어지면 실천 조턴력에 따를 의무가 발생한다 해서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어지면 그에 의해서 일정한 국민에게는요, 행정시한 등의 직접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요 계획에 수립한 행정처는 물론 모든 국민에게 효과를 미치는 바로 구속적인 행정계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가 발음이 자꾸 꼬이고 지금 강의가 아주 안 되고 있네요. 오늘 이런 게 아주 처음이네요. 처음인데 아주 이상하게 좀 말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잘 왔는데 이 경우 한 번씩 있으니까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요 계획이 딱 나오면 사실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까 처음 강의할 때가 가장 어려운데, 잘 소화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요 파트만 딱 넘어가면 또 쉬워지니까 요것만 잘 넘어가 주십시오. 자, 그래서요. 자, 요건 결정이 딱 되어지면 싫든 좋든 토지 서임세가 딱 정해지면 따라야 될 모든 국민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성격이 구속적인 격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권리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이에 대해서는 행정쟁송 등을 제기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딱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중요한 계획들은요, 표현할 때 권리가 딱 주어지니까 표현이 수립과 승인이 아니고 이제 입안과 결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어떤 권리와 업무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계획을 세울 때는 말입니다. 수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입안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안한다. 또 입안한 이 계획을 누군가 결정해서 결정되어진 이 사실을 발표 고시함으로써 확정을 짓는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한다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 요 중요한 어떤 토지이용 결정을 누가 입안, 안건을 세울 것이냐가 딱 등장을 딱 합니다. 해서 딱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자, 원칙이 딱 보이시죠? 자, 요것도 도시 계획에 포함되기 때문에 도시의 장들이 입안합니다. 해서 보시면요. 자, 특별시장, 또요, 광역시장, 또 각종 어떤 시장 군수들이 그들 관할 구역 내에서 필요한 사항들 입안을 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제 보시면요, 도시에서 토지 이용 결정이니까 그 입안은요, 도시의 장들이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밑에 보시면요, 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 입안을 할 수 있고 또 한 장을 딱 넘어가시면 도지사도 입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박스 두 줄 사이에 보시면 나와 있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4대강 보호 설치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보호 설치 별로 안 좋았지만 숙제가 되었습니다. 이건요, 자, 상주보, 구미보, 대구보 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 요 보란 기반시설 설치할 때는요, 해당 상주시에서요, 또 구미시에서요, 또 대구시에서 결정한 것이 맞는데, 전부 다 반대하니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상주보 설치 입안 결정, 대구보 설치 입안 결정은 다 해서 발표가 딱 되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같이 국가적인 필요성이 있을 때는요, 국토장관도 필요한 사항들 직접 입안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또 우리 도지사입니다. 도지사. 이 경기도지사가 말입니다. 각종 어떤 시설들, 공영버스 또는요, 각종 어떤 경기도청사 등에 설치 필요할 때 저도 직접 일정한 땅을 매입해서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평상이 필요할 때 국토장관의 도도 직접 입안하는 경우가 있다만 지금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실천을, 토지 이용 실천을 위해서는요, 도시의 장들뿐 아니고 국장과 도지사도 입안을 할 수가 있다. 하지 마시고 그 사유가 박스를 나와 있는 박스는 다음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안의 범위 원칙만 보세요. 원칙은 특광시장 군수는 그 입안할 때 그들 시 관할 구역에 대해서만 입안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 구역 벗어나서 옆에 있는 시도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또 다음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칙만 딱 봤어요. 원칙은 이제 입안은 그들 관할 구역 내에서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만 딱 지금 보십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편에 2번에 입안의 기준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쌍갈로 2번. 이거 딱 보시면요. 이것도 제일 계획들 단위에서 제일 밑에 있으시니까 더 위에 있는 상위 계획에 맞게 입안을 해야 된다 해서 1번 딱 보시면요. 도시관리계획은 보다 위에 있는 계획, 즉 광역이나 기본 계획에 부합되게 입안을 해야 된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1번만 딱 택하세요. 2번, 3번은 다음에 5월달에 볼 사항이니까 넘어가십니다. 자, 또요. 반갈로 2번 차등 입안 딱 보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아까 말한 용용용 기도 정기립 이 많은 사항을 한 번에 동시에 입안 실천한다. 할 수가 없습니다. 비용도 그렇고요. 엉망됩니다. 그러니까 요 중에서 급한 순서를 나누어서 순서 있게 차등 동수 입안한다. 라는 말이 이벤트 하나 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등도 등 쭉을 다 고려하여서 이 차등을 두어서 입안을 해야 된다. 이런 업무상입니다. 그래서 상익에 맞게 입안할 것이고 또 순서 있게 차등을 두어서 입안을 하게 되어 있다. 업무상입니다. 또 사무하시면 동시반 보이죠. 요건 요 얘기입니다. 항상 계획들은요. 상익에 들을 세우고 난 다음에 하위 집행을 입안한다. 그래서 먼저 상위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 있게 하위 집행 계획들을 입안한다.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런데요. 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는 바로 이런 광역이나 기본 계획
광역이나 도시 기본계획 등의 장기 발전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조속한 입안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한두 가지 같이 끌고 와서 동시에 같이 입안도 할 수가 있다. 딱 나옵니다. 원래 장기 발전 미래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순서 있게 집행 계획을 세운다. 이것이 원칙이지만 조속한 입안이 필요한 한두 가지 사항은 하위 상위 계획을 세울 때 같이 동시에 입안도 할 수가 있다. 이거 선택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입안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다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장을 또 탁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니까 왼편에 보시면 계획 도서 설명서, 이건 지금은 필요 없는 사항이고 넘어가시고요. 자, 5번에 입안의 기준 딱 나옵니다. 항상 모든 계획의 수립 기준 등이 딱 나오면 각종 사항을 참고하여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 표현도 한 번 더 또 나오네요.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 관로 3번이 중요합니다. 입안에 제한 나오죠. 이건 별표를 2개 해주세요. 자, 원래 원칙은요, 행정청이 필요할 때 순차적으로 입안한다. 것이 원칙입니다. 입안할 때 상위계획에 맞게 입안한다.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요, 입안은 행정청이 하지만요, 지역의 주민들도 필요할 때 입안의 요청, 제안도 할 수 있다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 입안권자들한테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요 주민들과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입안해달라, 제안, 요청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제안이 딱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찾아보겠습니다. 주민과 이해관계자는요,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한테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도 있다. 딱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봤던 여기 있는 모든 사항이 아니고 이 사항들 중에서 몇 가지만 가능하다. 딱 되겠습니다. 만약에요, 제한 사항 중에서 토지 용도 지역과 토지 용도 지구와 토지 용도 구역, 요거 제한 허용합니다. 하면요, 자기 토지가 농림지역인데 농사지기 싫으니까 내 땅을요, 도시로 바꿔달라. 다 제한할 것입니다. 또 자기 토지에 무슨 미관지구란 이 어떤 용도지구 때문에 많은 제한이 있다. 요거 좀 없애달라. 제한을 다 할 것입니다. 또 자기 땅에 그린벨트 개발 제한국이다. 요거 좀 풀자. 이렇게 제한을 다 할 것입니다. 하니까 이 용도들은요, 제한을 허용을 못한다라고 합니다. 못해요. 못하고요. 다음에 다시 자기 지역에 도시 개발 사업을 해달라. 또 자기 낡은 건물 동네에 정비사업 해달라. 이걸 허용하면 다 제한합니다. 하니까 이것도 제한을 하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을에 초등학생이 100명이 살고 있는데 이 100명 초등학생이 전부 다 아침마다 시내 버스 타고 학교로 출근합니다.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셔틀을 넣어주든지 또는요, 자기 마을에 학교 시설 지어달라. 이렇게 기반 시설 설치해달라. 요거는요, 주민의 정당한 권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또요, 이왕 계획을 세울 바에야 상세하게 지구 단위 계획을 세워달라. 요것도 입안 제한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요. 하고요. 또 하나, 용도 지구 안 되지만 요 가운데에서 산업과 유통 또는 공업기능을 위한 특정 개발 진흥지구, 요거 정해달라. 요것은 가능하다. 했어요. 요 많은 상황 중에서요, 기반시설 설치 이거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계획 수립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용도 지구 가운데서 개발 진흥지구 요것만 제한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기지개만 제한이 가능하다 해서 1, 2, 3번 딱 나왔습니다. 자, 제한은 제한입니다. 이 제한이 되었다 해서 그 제한되어진 그 사항을 받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없는데 대신요, 받아줄지 말지에 대한 결정에서 통보해야 된다 해서 1번 딱 보시면요,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받은 국토장관 시도시군은요, 제안되어진 그날부터 45일 안에 반응해야 될 의무는 없지만 그 여부를 통보해야 된다. 딱 보이시죠? 40을 체크를 다 해주세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입안해줄 의무는 없지만 제안되어진 그 사실을 입안에 반영하겠다 안 하겠다, 요 사실에 대해서는요, 45일 안에 여부 결정을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다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갑니다. 3번에 비용부담 딱 보입니다. 비용부담. 자, 당신들 제안이 참 좋았어. 그 제안된 사실 가지고 입안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시에서 돈이 없다. 당신들 제안이 좋아서 입안해 줄 것인데 입안에 드는 비용이 좀 드는데 요 입안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 당신들이 그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겠다는 약속하면 해주겠다 해서 그들과 제안자와 협의해서 요 입안이나 결정 절차에 필요한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도 있다는 요 문장 또 체크를 딱 해주세요. 잘 뜹니다. 그래서 제안되어진 그 사실을 입안에 받아줄 의무는 없지만 참 좋아서 받아주고 싶은데 그 조사하는 비용이나 그 과정에서 비용이 든다. 시설 공사하는 비용 말고 이 각종 입안이나 그 결정한 절차에서는 비용이 든다. 여기에 대해서는
입안 그 제안자와 협의하여서 그 비용의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는 영문장을 체크를 딱 해주세요. 잘 됩니다. 자, 또 한 장은 또 탁 넘어가십니다. 해서 절차가 딱 나오죠. 여기까지 해서, 요 빔 내용을 통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입안입니다. 자, 원칙은요, 특강시군이 글을 구인해서 입안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고요. 또 예주로 국장과 도도 입안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 사유는 다음에 보셔야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입안 제한도 가능하다. 주민과 이해관계인들이 입안권자한테 제한도 가능하다. 라고 합니다. 그 내용들은요, 모든 상황 안 되고, 기반시설 설치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사항하고요. 개발 진행기관 일부 목적일 때 제한이 가능하다 해서 기직에 대해서 제한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또 입안할 때 보시면, 상인기계에 맞게 입안한다의 업무가 주어지고요. 또 순서 있게 타등근도 입안한다는 업무가 딱 주어집니다. 주어지고요. 절차가 딱 나오죠. 자, 역시 입안할 때도 수립과 마찬가지로 절차를 밟는데요. 모든 계획의 수립, 입안할 때는요, 먼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조사를 하여야 한다. 업무상입니다. 원래 원칙은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중요하네요. 이때도 주민 의견 청취를 하는데, 앞서 배웠던 계획들은요, 공청회 통해서 의견 청취했습니다. 이거 뭐냐? 공람을 통해서 한다. 되겠죠? 공람. 광역이나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공청회였어요. 지금은 공람입니다. 공람. 자, 광역이나 기본계획은요, 장기발전계획. 지금 당장 권리 업무가 안 나옵니다. 하지만요, 요건요, 발표가 딱 되어지면 싫던 좋던 권리 업무가 딱 나오죠. 이걸로 불러서 공청회 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뒀다가 돌멩이 던지고 난리 납니다. 자기 말이 갑자기 없어집니다.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보고 의견을 못 들어. 그러니까 공고해서 연락, 보고해서 문서로만 의견 딱 듣습니다. 좋은 상황 아니고 나쁜 상황일 수 있어. 자기 말이 갑자기 그린벨트가 딱 정해진다. 그러면요, 지역 안에 있는 주민들 난리가 납니다. 얼굴 보고 의견을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공람해서 문서를 보여주고 읽어보고 연구해서 문서로 제출해라. 이렇게 하면 의견 됐어요. 그래서 공청이 아니고 공람입니다. 권리와 업무가 나오는 상들은요, 얼굴 보고 얘기 안 합니다. 서면으로만 얘기한다. 해서 공고에 설명해서 일정 시간 안에 당신들 의견 문서가 딱 와야 됩니다. 오면 검토하겠지만 요 직접 보지 않고 검토한 그 사항을 반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응하든 문서로만 공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아니고 문서로서 서면으로만 의견 청취하게 되는 그러한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요, 공람이다. 공람을 통해서 의견 청취한다. 중요합니다. 공청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람을 통해서 서면으로 의견 청취를 한다가 특징이 되겠습니다. 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지방의회 역시 의견 청취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칙입니다. 해서 이제 결정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서 결정 딱 넘어갑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이것은 좀 볼 사항이 있지만 이것도 3월달쯤 되어서 보겠으니까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시고 두 장을 딱 넘어가시면 이제 결정이 딱 나옵니다. 결정 40페이지가 나오네요. 자, 이제 입안했으면 결정을 합니다. 결정. 자, 결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딱 보세요. 4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3번에 1번 결정권자 원칙을 딱 보시면요.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요, 시장 군수의 신청에 따라서 결정한다. 다만 대도시의 경우는 직접 결정한다. 딱 되겠죠? 연문구 중요합니다. 분명히 계속 시장 군수만 딱 나오는데 지금 대도시가 딱 나와요. 이 표현이 뭐냐?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의 큰 도시는요, 토지 이용 결정, 용용용 기도 정기립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 또 밑에 보면 예외. 그러나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경우도 있더라. 뭐냐 보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 기준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은 직접 또 결정한다. 딱 나와 있고요. 또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경우도 있더라. 해서 박스가 쫙 보입니다. 해서 보십시오. 이거 칠판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요 중요한 입안을 합니다. 하는데 입안자가 누구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직접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해요. 합니다. 또요, 자, 특광시가 입안했습니다. 그럼 직접 또 결정을 합니다. 해요. 그런데 또 도지사가 입안했다. 또가 직접 결정을 합니다. 해요. 또 근데 대도시입니다. 이 대도시도 도 밑에 있지만요, 요 결정사항만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요겁니다. 시장 군수, 대도시가 아닌 일반적인 시와 군수 일대는요, 전부 다 원칙은요, 도지사한테 결정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현 보시면요, 시 도지사는 직접 결정하든지 또는요, 시장 군수에 신청받아서 도가 결정한다. 이 표현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런데 또 보시면 해당 시군이 직접 스스로 뭡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계획 수립, 저것은 직접 결정을 할 수가 있다. 바로 이 문장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요, 그 밑에 있는 박스는 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전부 다 결정 신청을 받는 전속 결정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 그린벨트입니다. 개발장구요. 그린벨트 개발장구요. 요건요, 허용을 딱 하면요, 자, 서울시도 전부 다 해제할 것입니다. 그래서 통제를 위해서 조그만치는요, 중앙정부가 풀어줍니다. 또요, 보시면요, 두 번째입니다. 수산자원 보호도 아주 강한 통제가 붙습니다. 저것도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시가 조정령. 저 인천에 보면 많은데, 시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인근 장소에 확대가 확 되어진다. 할 때, 요 인근 장소, 잠시만 숨을 좀 고르고, 천천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단, 일정 기간 동안 딱 묶어줍니다. 그래서 보통 5에서 20년인데, 보통 10년 정도 딱 묶어주는데요. 요쪽은 시가가 예상이 되고 있지만, 되겠지만, 잠시간만 좀 저걸 비워두자라는 의미에서 이 조정하는 구역도 있는데요. 요것도 원래 원칙은 시도지사가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요, 책에 보세요. 40페이지에 박스 제일 밑에 보시면요, 책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시가 조정구역은요, 시도가 결정한다가 원칙인데, 그런데 국가계획과 연계 필요 있는 구역 일단에서는요, 국토장관이 결정한다. 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인천 지역에 있는 곳은 전부 다 국가에서 결정해준 그런 장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방시도에서는요, 절대 이런 장소 정하지 아니할 것이니까 실제로는 요 표현 것처럼요, 국가계획에 의해서 연계되어진 그런 구역으로만 사실 탄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경우도 거의 국장이 결정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는요. 하지만 원칙은 시도지사가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신설되어진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런 조장소의 결정도 국장이 결정한다. 다음 주에 다 설명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정권자가 특정이 딱 된다가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왼편에 있는 결정권자 원칙과 예외 통틀 전체적인 내용이 다 중요하니까 확인을 꼭 해주십시오. 오른편 가십니다. 이제 결정에 신청은 필요 없고요. 결정 절차가 이제 나옵니다. 결정할 절차가 있다가 이제 나옵니다. 역시 결정 승인과 마찬가지로 협의하고 심의한다 합니다. 그래서 이 입안할 때, 수립할 때 항상 조사할 것이고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결정할 때 보시면 협의와 심의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나오는데, 자, 요때 보셔도 이제 상당히 볼 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심화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협의하고 심의한다. 까지만 기억하시고요.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른 계획들은 말입니다. 승인한 다음에 그 승인 신청한 자한테 송부를 딱 해줘서 그 지역신문에 공부해서 알리게 합니다. 하지만요, 요건 중요한 사항이고 권리 의무가 나오기 때문에 결정권자가 직접 뭐 하느냐? 고시까지 한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권리 의무 나오는 이 중요한 사항을 발표할 때는 말입니다. 그냥 송부할 것이 아니고 요 결정권자 입장에서 바로 고시까지 하고 난 다음에 송부해서 그 사실을 열람만 하게 한다라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한 장을 또 다 넘어가 보시면요, 기본서에 협의심의가 쭉 나오죠.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 요 사항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사항들인데 지금 말고 요것 한 5월달쯤 되면 또 상세한 사항을 또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한 장을 또 탁 넘어가시면 45페이지 가시면 결정권자들의 고시라는 것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고시, 해서 첫 번째 딱 보시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고시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때는요, 중앙정부가 할 때는 관보에다가 합니다. 중앙지에 합니다. 그 다음에요, 시도시군 할 때는요, 그들 지방지가 있습니다. 지방 어떤 그 시도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있는데 그 공부를 합니다. 공부에다가 일정한 사안을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래서 결정권자가 고시를 관보나 공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송부에서 그 해당 특광시군이 그 사실을 열람을 시키게 된다 해서 이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 계획이 결정이 딱 되어집니다. 그런데 결정이 되었을 때 효과가 딱 나오네요. 효과 보시면요. 자, 결정이 딱 되었을 때 효과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45페이지에 3번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1번의 효력 발생. 1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은요, 지형도면 고시 한 날부터 발생한다. 저번 시험은 답이었습니다.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관부에 했는데 바로 그 날부터 허가를 발생한 것이 아니고요. 따로 결정되어진 사실을 밝힌 도면, 즉 지형도면이라는 것을 따로 작성해서 고시한 날부터 허가를 발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요 얘기입니다. 보세요. 이건 뭐냐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약 결정한 내용이 뭐냐 보니까요. 이제 서울시가에서 어떤 사안을 결정을 딱 했습니다. 해서 결정 고시한 사항이 뭐냐 딱 보니까요. 서울시에서 신당동이란 이 장소 안에서 81번지에서 114번지까지의 이 토지를 가지고 종균의 요것이 말입니다. 어떤 주거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업기능 번창을 위해서 요 일들을 전체가 다 일반 상업지역 이렇게 용도지역을 변경하려고 한다고 딱 합니다. 해요. 이게 발표가 딱 되었습니다. 근데 서울 시민들, 제가 서울시 사지만요, 신당동은 압니다. 하지만 신당동의 81번지와 114번지의 위치가 어딘지 저는 몰라. 발표하면요, 어디가 상업지역 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요, 자, 신당동 사거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하철 역사가 다 있는데, 이쪽 우측 북쪽에 있는 이쪽 코너가 그렇다. 발표하면요,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같이 결정한 이 내용들을 다시 보기 좋게 지도에다가 표시해서 이까지 발표가 딱 되었을 때, 그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 고시한 날이 아니고 다시 결정되어진 사실을 담은 지형 도면이라는 것을 에다가 결정 사실을 밝힌 도면을 작성해가지고 여기가 그렇게 바뀐다. 이 사실까지 발표가 딱 되었을 때 한해서 효력을 발생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실제는요, 요 결정 고시한 날부터 2년 안에 이것을 하면 된다고 다른 법에 그냥 나와 있지만요, 실제 보시면 입안할 때부터 지도를 작성해서 입안을 100% 합니다. 그럼 이 말은요, 결국은 결정 고시할 때 요 지형도면 같이 발표가 되어집니다. 그 날부터 다 이익인데, 원래 법에 의하면 요 결정할 때 요 밝힌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상세하게 지형도면이라는 곳에 표시해서 작성 고시한 그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나올 때는요, 지형도면 작성 고시한 그 다음 날부터란 말 끼껴넣어서. 그래서 X가 되어진 것이 바로 이 부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번에 1번에 1번 체크했다 해주세요. 요 지형도면 사항은요, 토지유형규제관 법률. 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일부가 딱 나와 있는데, 다른 법에 있는 내용인데, 이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형도면 작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이 다른 토지유형법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딱 보고 이제 요 사항은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효과입니다. 효과 보시면 이런 말이 딱 나옵니다. 자, 결정을 했는데 여기입니다. 보세요. 결정되어진 사실이 뭐냐라고 하니까요. 자, 어떤 장소가 종전에 이쪽이 말입니다. 일반 주거지역. 이어서 일반 주거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해서 아파트 공사하려고 공사하려고요. 텃밭기 공사 아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에서요. 요쪽 일대에 대해서 무슨 높이 제한 발표가 딱 되었습니다. 높이 제한 발표가 딱 되면서 높이가 100m 제한 발표가 딱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파트는 최고로 200m 높이가를 위해서 허가받고 승인받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공사하고 있는 중간에 높이 제한이 100m 더 강화가 딱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거 무시하고요. 계속 최초 받은 요 목적대로 건물을 지어줄 수 있게. 그래서 결정되어진 사실이 어떠하든 간에 이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다는 문제가 딱 나옵니다. 보세요. 1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업 공사를 계속 할 수 있다. 이 문장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착수한 자입니다. 착수 안 하고요, 허가 승인받았다 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허가 승인받고 난 이후에 착수한 자만 할 수 있지, 허가 승인받은 상태로 공사 착수 안 한 자는요, 계속할 수 없다는 말이 또 그 의미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착수한 자에 한해서 할 수 있지, 착수하지 않고 승인받은 상태로 준비하고 있으면 못합니다. 착수한 자에서 계속할 수 있다. 이 문장 원칙 잘 보시고요. 예배에 있는 기억 요소는 다음에 천천히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시고 이제 한 단을 탁 넘어가니까 이제 정비가 또 나오네요. 최상위 계획, 광역계획 말고요, 그 중간 하위계획 전부 다 정비하게 되어 있다. 해서 이것도 정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광시장 군수는요, 5년마다 역시 관할구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 상대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 재정비 검토하게 되어 있다.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위계획이니까 상위계 집행 여부에 대해서 이 부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5년마다 검토한다. 이것을 체크를 딱 해주세요. 그래서 5년마다 검토합니다. 하는데 그 밑에 또 2번을 딱 보세요. 2번. 자, 모든 사항은 5년마다 검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도시군 계획시설, 도로 등 설치 결정이 되어진 그 결정일 때는요, 검토를 달리합니다. 보세요. 다른 거 말고요, 기반시설 공사하는 거 시설, 공사에 대한 결정일 때는요, 자, 박스 안에 1문 딱 보십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결정 고시는요, 10년까지 사업이 시행 안 되어도 검토 안 합니다. 10년 안에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때, 그때 검토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딴건 처음부터 5년마다 낸 도시군계획 시설에 관한 결정은요, 10년까지 검토하는 거고, 10년 되어도 시행 안 될 때 검토한다. 이것이 예외적인 사항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또 2번 가시면, 10년이 안 됐다 할지라도 어떤 존치 필요성이 없다. 확정이 딱 되어지면요, 이때는요, 10년 관계없이 검토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은 전반적으로 5년마다 검토하지만, 도시군계획 시설 설치 결정일 때에는요, 10년 시행 안 될 때 검토가 시작되고, 또 중간에 필요성이 없다, 확정이 딱 되어지면 10년 안 되어도 검토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또 박스 안에 1번, 2번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 사항들 가지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입안과 결정, 그 다음에 정비까지 다 지금 나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비 검토 좀 오늘마다 합니다. 하지만 시설 결정일된 10년 내에 시행되지 아니할 때 검토 시작된다는 것이 딱 지금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들을 보셨습니다. 보세요. 자, 또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또 총정리하겠습니다. 도시계획들. 안 나오네? 안 나오죠? 이건 아닌데, 그죠? 이건 통과를 합니다. 통과하시고요. 다음에 뭘 사항이고요. 통과를 하시면 됩니다. 통과를 할 사항이고요. 자, 통과가 되어질 사항이 계속 나오네. 그 총정리 좀 하겠습니다. 총정리 뒤에 나올 겁니다. 이걸 또 나오지. 이게 참 잘못되었네요. 자,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제가 한번 총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판서 통해서 한번 할게요. 이쪽으로 빈 보지 마시고, 판서 통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총정리. 자, 오늘 배운 계획이 3개 있습니다. 다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보십니다. 오늘 배우신 계획이 있습니다. 자, 국토에 관한 각종 어떤 이용 계획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딱 보니까요, 제일 최상부에 보니까요,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이 있다. 광역도시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단계에서 도시 내에 세우는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본 계획이 딱 나와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실천 계획이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시 관리 계획. 이 세 가지 계획이 토지경의 전부인 계획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계획에서 국토가 이용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획들은 말입니다. 상하 순서가 있다. 그래서요, 하위 계획은요, 상위 계획에 맞게 부합되게 수립을 딱 해야 됩니다. 또 상위 계획은요, 하위 계획에 지침이 되는 어떤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상하 계획에서 맞지 아니할 때는요, 상위 계획들이 우선하게 되어져 있고요, 하위 계획들은요, 전부 다 5년마다 검토하면서 이 사항을 반영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 이것은 무엇이냐? 자꾸 하니까요, 항상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지정되어진 광역계획권, 요 광역계획권이 정해지면 이 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권역에 의해서 정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바로 그 위에 수립하는 바로 장기 발전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항상 먼저, 요 권역이 먼저 탄생이 딱 돼야 됩니다. 권역의 지정입니다. 그 위치가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간의 권역이 필요할 때는요, 국토장관한테 신청해서 권역을 지정받아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의 도 단위 안에서 시와 군 간의 문제이면 도지사가 권역을 지정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해요. 정했으면 이제 계획의 수립에 어떤 업무가 발생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도간이면 해당 시도지사가 같이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시와 군단이면 시장 군수가 같이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라. 이것이 원칙적인 수립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해서 다시 승인 신청이 필요하다. 승인 신청은요, 바로 지정권자한테 하는데요, 국장과 도지사한테 각기 승인 신청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필요한데, 시간 3년 딱 줍니다. 그래서 지정했을 때 3년 딱 줍니다. 그런데 3년대도 신청을 못하고 있다면요, 승인권자이자 지정권자가 직접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업무가 딱 주어집니다.
자, 장기란 말 딱 나오면요,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권리 의무가 없다랍니다. 해서 권리 쟁송 제기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제일 상위에 있으면요, 요 계획은요, 뭐, 검토, 정비, 이런 거 하는 것의 경우는 없다. 이렇게 말해요. 말하고요. 또 계획을 수립할 때 절차가 있습니다. 보시면, 기초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 의견 청취를 합니다. 지방공의 의견 청취를 딱 합니다. 이때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뭐냐? 불러서 발표한다. 공청회 통해서 주민 의견 청취한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승인할 때 승인권자가 또 보시면 다른 행정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 협의. 그 다음에 이제 심의에서 이 사실을 송부를 딱 해주면 송부하다 이제 지도시군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공고해서 열람시켜서 널리 알리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답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두 번째입니다. 모든 도시는 그들 도시만의 장기 발전을 위한 도시군 기본 계획안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다. 이것이 업무상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하니까 특별시가 도시고요. 광역시 또 시와 군 단위가 도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 관할 구역 안에서는요. 범위 안에서 수립해라. 수립에 업무가 주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해요. 발전을 위해서 이 도시의 모든 상이 다 포함된 장기적인 목적의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의미한다. 이걸 위해서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도 설계 배치를 해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 시와군 가운데서 수립의무가 없는 면제되는 시와군이 있다라고 하면서 뭐냐 보니까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면서 또요. 광역시와 경계도 같이 하지 아니하면서 인구 10만 명 이하이면 해오지 아니할 수 있다. 또요, 광역도시계획 속에 하나의 시와 군 단위 토지가 모두 다 포함되어 있고요. 요 시와군의 도시군 기본계획상이 이미 다 반영이 되어져 있으면 따로 세우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요, 자, 수립은 합니다. 수립할 때 절차 똑같습니다. 할 때 보시면요. 역시 이 경우도 기초조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 의견 청취를 공청회 통해서 주민 의견 청취한다 같은 절차가 나옵니다. 또 지방공의 의견 청취 받습니다. 받고요. 그런데 사실 성인을 신청을 합니다. 하는데 성인 딱 보시면요, 특광시는 직접 스스로 계획을 확정 절차를 밟는다. 그런데 이 기본금도 해당 시와 군은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승인할 때 보시면 똑같이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한다. 그 다음에 심의한 다음에 이 사실을 송부해서 발표, 공고해서 열람, 알리게 한다. 이렇게 딱 말합니다. 또요, 요 상위계획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 기본 계획은 5년마다 정비 검토한다. 라는 어떤 업무가 또 딱 주어집니다. 또요, 이런 상위, 중위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이라는 것을 입안 결정함으로써 실제 토지가 이용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해요. 자, 요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이 내용들이 토지에 전부 다다 하면서 뭐냐? 토지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 토지 용도 지구 지정 변경, 용도구역 지정 변경이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등 결정과 그 다음에요.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 관한 시행 결정을 또 할 것이다. 또요. 상세하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입지규제 퇴소구역이라는 장소도 정하고 계획도 세울 수 있다 해서 용용용 기도 정지를 위한 요것을 이제 가지고 이용을 실천을 하게 되어 있다. 할 겁니다. 한 번에 못하니까 그 중에서 순서 있게 차등을 두어서 입안을 할 것이다. 또 항상 상위 계획에 맞게 부합되게 입안을 해야 된다. 업무가 딱 주어집니다. 자, 누가 이것을 입안할 것이냐? 입안을 딱 봅니다. 보니까요. 입안은 이제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그들 구역 내에서 입안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요. 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 도지사도 입안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입안할 수 있는 자한테 입안해달라는 누가 주민들과 또요 이해관계인들이 입안 제안도 할 수가 있는데 요 제안 사실은요 전부 다가 안 되고요. 요 중에서 용도제 제안 못한다 합니다. 그런데 요 용도지구 가운데서 개발 진영지구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가능합니다. 도시개발 등비 안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가능합니다. 입지규제 안 됩니다. 그래서 기지계 제한 가능합니다. 제한 한 대에서 받을 수 없는 없지만요. 그 여부는 통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한한 그날부터 40일 안에 입안 여부를 통보를 해준다. 라고 하고요. 입안할 때도 보시면 요들과 협의하여서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딱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절차입니다. 절차. 보시면요. 이 경우도 기초조사를 또 해야 됩니다. 또요. 주민 의견 청취를 또 해야 됩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일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주민 의견 청취가 공청회가 아니고 이때는요, 공고일당, 문서로서 의견 청취만 한다. 얼굴 보지 않는다. 이렇게 딱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결정합니다. 결정이 딱 나오죠. 결정. 자, 입안 하면 결정합니다. 하면요, 국토장관이 입안했다. 국장이 직접 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시도지사일 때도 직접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도시도 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요, 요 해당 시장 군수는요, 결정을 못하니까 도지사한테 결정을 신청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요, 해당 시장 군수가요, 지구 단위 계획 상한치가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말해요. 또 누가 입안하든지 국토교통부 장관 등만 전속 결정하는 사항이 있는데 뭐냐라고 딱 보니까요, 개발 제한구역, 그 다음에요, 시가와 조정구역, 일단은 국가계획과 연계 필요할 때 한다. 또요, 수산자원보호는요, 해양보호 장관이 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입지규제, 이건 국장이 전속 결정한다. 이렇게 딱 말하고 있습니다. 하고요, 결정할 때 보시면 역시 이 경우도 다른 부서와 협의할 것이다. 또 심의에서 그 다음에 결정권자가 발표 고시까지 하고 난 다음에 송부에서 열람시켜서 보여주게 한다. 이렇게 절차를 밟습니다. 밟고요. 그 다음에 이 고시를 했을 때의 효력 발생입니다. 자, 효과인데요. 첫 번째, 효력 발생은요, 결정 고시한 날이 아니고 지형 도면에다가 작성 고시한 날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두 번째. 자, 결정이 되었지만 공사사업에 착수한 자는 결정과 관계없이 계속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착수합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이것도 도시관리계획이니까 상익의 여부를 보기 위해서 이것도 5년마다 재정비 검토는 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도시공약 시설 설치 결정은요, 10년 되어도 시행 안 될 때 그때 검토를 개시한다. 이렇게 오늘 배우신 내용 전부 다입니다. 이걸 오늘 배우셨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해하셨습니까? 질문. 광역 도시 수입시 협의 심의를 한다고 해서 협의 심의가 누구하고 협의 심의를 하는 항상요, 협의하죠, 협의. 협의는요, 다른 행정청, 행정청 간의 협의를 딱 합니다. 심의는요, 전문가 집단, 도시계획 위에 심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협의하면 행정청 간, 심의는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저 광역도시 같은 경우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시도지사가 수립할, 그죠. 국토장관, 또요, 지방, 나눠보세요. 국토장관은 항상 보시면 중앙행정기관 장관 협의한다. 또요, 지방은 관계행정장이다. 또요, 심의도 중앙도계획이다. 지방도계획이다. 이게 아닙니다. 다음에 했으면 하려고 아는데, 항상 그 체급에 맞는 위원회와 심의하고 협의합니다.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중앙, 또 지방, 관계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우신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셨습니다. 자, 질문 없으시죠? 질문 없죠? 알아야 질문하시죠. 그죠? 오늘 배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신 내용들 기억해 보시는데 가장 어려운 편이 또 나왔네요. 자, 다음 주부터는 용도 지역의 상세한 내용과 지구구역이 나옵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재밌고 쉽습니다. 쉬우니까 이제 다시 또 힘차게 수업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